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을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그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기본 작업 이 문제 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입력하는 거랑 셀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무조건 이제 100% 고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이 됐든 고급 필터가 됐든 텍스트 나누기 됐든 이런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얘는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15점을 이제 목표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20점을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20점을 목표로 해서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그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실제로 이제 엑셀을 보게 되면 A의 1번 셀에는 이 제목이 이미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9번 셀까지 요만큼의 데이터를 문제지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영어 같은 것들 있죠. 영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영어가 요 앞에만 영어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하고 숫자가 있고 한글도 있고 뭐 특수문자 뭐 나누기 기호가 됐든 가로가 됐든 퍼센트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네. 그것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어가 만약에 지금 여기는 이제 대문자로 전부 다 나왔죠. 그러면 아예 입력하기 전에 키보드 상태를 대문자로 입력이 되도록 아예 캡슐락 키를 불을 켜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입력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영키만 눌러서 영어를 바로바로 써버리면 바로바로 대문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입력할 때 이 한글을 먼저 입력해 놓고 얘네들을 이제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얘 입력하고 하게 되면 한글 썼다가 이제 영어 썼다가 숫자 써야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한글이니까 한글로 쭉쭉쭉 입력하면 되고 한글 쓰다가 숫자 쓰고 한글 쓰다가 숫자하고 한글 쓰고 한글 썼다가 또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해서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이런 제목들은 대부분 이제 한글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해 놓고 A열 4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9행까지 요만큼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입력하고 이 내용 입력하고 이 내용 입력하고 이 내용 입력하고 해서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제가 입력하는 거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오게 되면 A의 1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미 써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A의 3번 셀에 먼저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학과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우리 학과명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전체 한 칸 띄고 학생수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것도 정확하게 보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여기다가 전체 교원하고 입력해주고 그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원 슬래시 전임 가로 열고 견임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전임 비율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고 방향키 바로 위에 보면 홈 엔드 버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홈이라는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A의 4번 셀로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영어 이제 입력해야 되니까 키보드에서 이제 한영키를 한번 누르고 KA 빼기
45267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 SQ 빼기 89163 엔터.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TB 빼기 37245 엔터. 그 다음에 AV 빼기 32896 엔터. 그리고 CT 빼기 92578 엔터. 그리고 PW 빼기 41283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했을 때 우리 셀 포인터는 지금 요 셀에 있죠? 그러면 다시 이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의 셀 포인터는 지금 요 위치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학과명은 이제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B의 9번 셀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할 때 식품, 생명, 공학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컴퓨터 공학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위로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그리고 위로 이제 이동해 주고 유아교육과 위로 이제 이동하고요. 사회복지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위로 이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과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셀 포인터는 지금 맨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고 140 엔터, 150 엔터, 210 엔터, 150 엔터, 105 엔터, 120 하고 이렇게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포인터가 지금 또 맨 밑에 있으니까 그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서는 문제에 나온 거랑 똑같이 7명, 7명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위로 이동해 주고요.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또 위로 가서 8명, 위로 올라가서 9명, 위로 올라가서 7명, 위로 올라가서 6명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6/3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7 나누기 4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9 나누기 6 그리고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엔터. 8/3 우리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7 나누기 3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7 나누기 5 가로 열어주고 2 가로 닫고요. 그러면 그때 내 셀 포인터는 지금 맨 밑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맨 밑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할게요. 71.43% 퍼센트 기호도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거 그거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로 이동하고요. 75.00% 그리고 위로 이동하고 37.50% 그리고 위로 이동하고요. 66.67% 위로 이동하고요. 57.14% 위로 이동하고요. 50.00%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똑같은 글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복사해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료를 이제 입력하는 문제에서는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더라.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입력하는 그 문제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냥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더라.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영어 같은 거 이제 입력할 때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띄어쓰기 같은 게 있으면 정확하게 구분해서 입력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료 입력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각 2점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 2, 3, 4, 5번까지 해서 동그라미가 총 5개가 있죠. 해서 각각 동그라미 한 개당 2점씩이다. 이렇게 이제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2번 시트로 먼저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해서 기본적으로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셀 서식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우리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하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로 지정해라.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밑줄은 이제 이중실선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때는 우리 맨 위에 이제 도구 모음 중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고 글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굵게 이제 지정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되고 밑줄을 변경시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1번까지 일단 문제에 나온 것처럼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땅 하고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셀들이 하나의 셀로 이렇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됐죠. 그 다음에 글꼴은 이제 맑은 고딕으로 하래요. 자, 글꼴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맑은 고딕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16포인트로 여기서 이제 변경을 땅 하고 시켜주면 되고 글꼴은 굵게 이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줄은 이제 이중 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밑줄에 들어가서 그냥 밑줄도 있고 이중 밑줄도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이중 밑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4번에서 A6번 영역이요. 요 영역은 지금 요만큼 요 세 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A7번부터 A9번이요. A7번부터 A9번도 요 세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4에서 B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영역이 지금 요 세 개 셀이죠. 그리고 F4에서 F6번이요. F4에서 F6번도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요. 그리고 F7에서 F9번이 지금 요 영역이죠. 이렇게 이제 5군데요. 이렇게 이제 5군데 그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일단은 요 5곳의 영역을 먼저 우리가 싹 다 범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의 4번 셀을 먼저 한번 클릭해주고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A의 6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을 설정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또 블럭을 설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영역들을 블럭으로 한꺼번에 지정할 때는 첫 번째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눌러요. 꾹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 주고요. 세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 주고 네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하고 다섯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이 싹 다 이제 끝나면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거 있죠? 그거 이제 손 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이제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내가 블록으로 설정했던 곳들이 싹 다 이렇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다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제 문제가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A3에서 F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에서 F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셀의 스타일을 파랑 강조색 5번 이걸로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3번까지 전부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셀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건데 우리가 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 지금 이곳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셀 스타일이에요.
해서 여기서 지금 셀 스타일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셀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쫙 뜨는데 문제에서 파란 강조색 5번이라 그랬죠. 그러면 파란색 중에 강조색 5번 써 있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곳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 강조색 5번하고 뜹니다. 뜨면 얘가 이제 문제랑 똑같은지 확인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에 보니까 이제 C의 4번에서 C의 6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C의 4번에서 C의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세 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래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문자들 뒤에 퍼센트 얘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셀의 내용이 지금처럼 80에서 90 이렇게 이제 만약에 들어있다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80에서 90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퍼센트라는 요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은 요 세 개 셀을 먼저 범위를 먼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요.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은 지금 맨 위에 이제 도구 모음에 보게 되면 글꼴이라는 것도 있고 맞춤도 있고 표시 형식도 있죠.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요 아이콘 있어요. 요 아이콘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뜨는데 제가 방금 글꼴에 얘를 눌렀기 때문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날 때 글꼴 탭이 먼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제 꺼버리고 맞춤에 들어있는 얘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도 똑같이 셀 서식은 뜨는데 맞춤 탭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요 세 번째 거 표시 형식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표시 형식 얘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는 방법은 요 아이콘 이런 아이콘들을 클릭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을 설정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을 클릭해도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는 그 방법이요.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좌판 위쪽에 보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0하고 써져 있는데 거기서 숫자 1번이요.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이렇게 우리가 커말 시험을 볼 때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자주 이용을 해요.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는 그 단축키 요거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 좀 하세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온 다음에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 그랬죠. 우리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형식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 G 표준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내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95부터 100, 90부터 95, 80부터 89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얘가 숫자처럼 보여도 중간에 이런 이제 물결 모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자입니다. 문제에서도 문자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 앞에 게 이제 문자다 그 얘기예요. 우리 문자를 대신해 주는 게 골뱅이니까 골뱅이 기호를 먼저 땅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퍼센트 기호는 문자기 때문에 특수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퍼센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요런 이제 문자 뒤에 이렇게 이제 퍼센트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었어요.
해서 제가 지금 요 3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표시 형식으로 제가 입력했던 게 지금처럼 골뱅이 쌍따옴표 퍼센트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이런 문제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요. 셀에 실제로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 있을 때 지금처럼 결과 표시의 예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형식들을 직접 입력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셀에 이제 1000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우리 1000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때는 우리 숫자를 대신해 주는 게 샵도 있고 0도 있는데 0을 먼저 써주고 개하고 요거는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있던 그 숫자 뒤에 개라는 글자가 붙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실제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샵,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쓰고 원이라는 그 글자를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고 그리고 원이라는 그 글자가 맨 뒤에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만 하고 셀에 실제로 이런 값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샵, 샵샵 제로 하고 나왔죠. 그러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붙여달라 그거고 맨 뒤에 이제 쉼표 요게 이제 하나 붙었습니다. 요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쉼표가 하나 붙으면 여기서 동그라미 3개가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되고 그리고 1000원이라는 그 글자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요 3개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 1000이 이제 표시가 될 때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고요. 맨 뒤에 1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문자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우리 쉼표가 하나 붙으면 동그라미 3개가 없어지더라. 요거 좀 더 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100만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때 그냥 샵, 샵샵 제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달라.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 100만이라는 이 값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요. 근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놓고 맨 뒤에 이제 쉼표를 하나 더 추가시키게 되면 뒤에서 요 세 자리가 생략이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이는데 요 4개의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밑에 보니까 천 단위마다 콤마를 붙여라. 그렇게 해서 샵, 샵샵 제로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쉼표가 2개가 붙었어요. 쉼표가 하나 붙을 때마다 동그라미 3개씩 맨 뒤에서 요 3자리씩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쉼표가 2개가 붙었으니까 동그라미 3개 없어지고 또 동그라미 3개가 없어지겠죠. 해서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1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25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값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건 날짜예요? 아니에요. 이건 문자예요. 왜? 2025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숫자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연이라는 글자도 셀에 값으로 이제 입력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2025년 요거는 이제 문자 값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뭘 붙여라? 우리까지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을 쌍따옴표로 묶어놨죠. 그러면 원래 들어있던 그 문자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뒤에다가 까지라는 그 문자를 붙여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0부터 100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숫자로 착각한다고요. 얘는 숫자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붙어 요 이제 물결 모양의 특수 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나의 문자예요.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자를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퍼센트라는 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2025년 1월 1일 하고 전부 다 이제 날짜가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셀에 이제 날짜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M이 이제 사용이 되고 D가 사용이 되고 Y가 사용이 되는데 Y는 이제 연도를 뜻하는 거고 M은 이제 월을 뜻하는 거고 D가 이제 우리 일을 뜻하는 거죠. 해서 M이 이제 두 글자가 붙었으니까 01월, 01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D가 또 두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기 때문에 01일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월이라는 그 글자가 쌍따옴표를 묶여서 그리고 일이라는 그 글자도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시가 됐죠. 해서 월하고 일이라는 그 글자가 월 뒤에 일 뒤에 이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띄어쓰기가 한 칸이 들어가 있죠. 빈 공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값도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날짜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을 때 Y를 이제 두 번 썼으니까 연도를 두 글자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우리 M도 두 글자니까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고 D도 이제 두 글자니까 우리 일도 이제 두 자리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 월, 일이라는 그 글자가 한자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전부 다 묶여 있죠. 묶여 있으니까 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요 사이사이 공백이 보이진 않지만 구분은 잘 안 됐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다고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값을 표시할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공백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입력이 돼 있을 때 D가 이제 우리 2를 뜻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01일을 뜻하는 거예요. 해서 01일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1이라는 요 글자가 쌍따옴표를 묶여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가로가 붙었어요. 해서 그 가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데 중간에 보니까 A를 4번 썼습니다. A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한글로 A는 한글로 이제 요일을 표시해 주는데 A를 3번 쓸 때가 있고 4번 쓸 때가 있는데 4번 쓰면 이제 수요일하고 요게 이제 전부 다 요일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A를 3번 쓰게 되면 수, 월화수, 목, 금, 토 하고 한 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준다고요.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M/D하고 이렇게 이제 붙었으니까 월하고 일을 한 자리로 표시해서 1월 1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중간에 이제 슬래시가 있으니까 슬래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일을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이제 A를 이용해서 3번 쓰냐 4번 쓰냐에 따라서 한글로 세 글자로 표시하든 한 글자로 표시하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요일을 나타내는 게 A만 있는 게 아니라 D도 있습니다. D를 한 번 쓰면 일을 날짜에서 일에 해당하는 거를 한 자리로 표시해 주고 지금처럼 D를 이제 두 번 쓰게 되면 두 자리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근데 D를 이제 3번 쓰거나 4번 쓰게 되면 요일을 영어로 표시를 해줍니다. D를 만약에 내가 3번 쓰게 되면 영어로 요일을 세 글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D를 4번 쓰게 되면 요일을 영어로 풀스펠링으로 다 표시를 해줘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D4에서 D9번 그 영역이요. D4번에서 D9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요. 이 영역의 이름을 배점이라는 걸로 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이제 이름을 정의하는 그 문제요. 그러면 이름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요. 우리 D4에서 D9번 이 영역을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우리 수식 입력줄이 지금 이곳인데 이 수식 입력줄 요 앞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 이름 상자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놓고 이곳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 놓으면 이름 상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곳을 보고 우리가 이름 상자라고 부르는데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블록이 잡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그 이름 배점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게 엔터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름 썼다고 해서 내가 다른 셀을 찍게 되면 이름 정의가 안 돼요. 내가 다시 이 영역을 다시 범위를 지정해 보면 내가 이름 정의했던 게 입력이 안 되어 있죠. 해서 내가 이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배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으면 꼭 엔터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야 이름 정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정의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내가 만약에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죠. 그러면 내가 이 영역을 범위를 잡을 때 지금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내가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름 상자에는 셀의 주소 2의 4번 셀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내가 이름 정의한 곳을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름 상자에는 내가 정의했던 그 이름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름 정의를 지금처럼 이렇게 했으면 다른 곳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블럭을 설정해서 이름 정의가 똑바로 됐나 안 됐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점하고 이렇게 글씨가 올바르게 이제 입력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근데 혹시나 이곳에 이제 오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오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면 됩니다. 수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 정의된 이름이라고 따로 있고 이곳에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름 관리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름 관리자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내가 방금 이름 정의한 게 여기 있죠. 해서 내가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편집을 땅 하고 눌러요.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편집하고 뜨는데 여기서 내가 이름 정의한 거 오타 빨리 고치면 되겠죠. 고치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또다시 이름 관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닫기 버튼만 땅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A3에서 F9번 그 영역은 그랬죠. A3번에서 F의 9번 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시키래요.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적용해서 표시하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그랬어요. 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적용시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A3에서 우리 F9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테두리를 지정할 때는 우리 글꼴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테두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요. 먼저 우리 모든 테두리 이걸 먼저 적용을 먼저 시키라 그랬죠. 해서 모든 테두리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테두리 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안쪽에는 전부 다 일반 실선이 전부 다 들어갔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셀 서식 변경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시트를 먼저 이동하자고요.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컴퓨터 활용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A4번에서 H18번 그 영역에서 그랬어요. A4번이다 그러면 학번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H18번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목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에서 우리 학번이라는 게 있대요. 학번이 지금 우리 A열에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 있어요. 이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번에서 2019로 시작하는 그랬죠.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이 네 자리요. 이 네 자리가 2019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켜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학번에서 요 네 자리가 필요한데 이 네 개의 자리를 우리가 꺼내올 때 문제에 보니까 이제 레프트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꼭 레프트 함수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 함수가 제시가 됐을 때는 그 함수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18번 셀까지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만 범위 잡아야 돼요. 이런 제목들 빼고 범위 잡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곳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새 규칙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 규칙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맨 위에 보게 되면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래요. 그리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규칙 유형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내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입력할 거니까 맨 처음에 이제 는 하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lef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학번이요. 우리는 이 학번의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올 거니까 학번 데이터 중에 첫 번째 셀을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A4번이다 라고 해서 셀 주소가 들어가는데 열 번호에도 행 번호에도 싹 다 이제 달러 기호가 다 붙어요.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는 그 이유는 이런 달러 기호가 없으면 상대 주소가 이제 적용이 돼서 엉뚱한 곳에 막 서식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A열에만 학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A4번 셀 요거 이제 하나만 우리가 2019로 시작하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A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물어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A4번 셀을 찍고 나서 키보드에서 F4번을 땅땅 누를 때마다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둘 다 붙었다가 행 번호에만 붙었다가 열 번호에만 붙었다가 아니면 싹 다 없어졌다가 요 상태가 F4번을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는 이제 A열만 검사를 해주면 되니까 A열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리고 행 번호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변하게 왜? 우리가 첫 번째 셀만 여기서 이제 찍었잖아요. 그러면 행 번호에는 달러 기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 잡은 곳 중에 마지막 행까지 싹 다 이제 전부 다 검사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A의 4번 셀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4번 셀에는 지금 저 학번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지만 레프트 함수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와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꺼내 갈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제 꺼내온 거 레프트 함수로 꺼내온 게 2019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2019 요거를 이제 쓸 때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2019하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수식 쓴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셀에다가 입력해 놓고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다 만들었으면 내가 만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문제에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식 다 입력하고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때 글꼴 색을 바꿀 거니까 여기 이제 색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색깔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에서 표준색 빨강으로 하라 그랬죠. 표준색은 이제 요 아래쪽에 있고 그 중에서 빨간색이 얘죠. 이렇게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강하고 떠요. 글씨가 뜨니까 글씨 뜨는 거 정확하게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색깔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내가 범위 지정했던 그 데이터들 중에서 학번이 실제로 이제 2019, 2019, 2019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긁어색이 싹 다 이제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에요. 제가 아까 조건부 서식 그거 이제 작성할 때 제가 쓴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레프트 함수를 제가 이용을 했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의 4번 셀부터 검사라고 A의 4번 셀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 준 거고 여기서 A열에만 학번이 들어 있으니까 열 머리글이 변하지 않게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여준 거고 행 번호는 맨 처음에 이제 A의 4번 셀을 찍었지만 A의 5번 셀도 비교해 줘야 되겠죠. A의 6번 셀도 비교해야 되고요. 7번 셀도, 8번 셀도, 9번 셀도, 10번 셀도 쭉쭉쭉 해서 내가 지금 아까 범위 잡을 때 이만큼을 범위 잡았으니까 범위 잡은 곳에서 마지막 셀까지 이 학번까지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 번호 앞에는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이 기능 자체가 알아서 행 번호를 바꿔가면서 A열에 들어있는 이 학번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다 줍니다. 꺼내 오고 나서 그게 2019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2019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긁고색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준 거예요. 여기서 2019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었죠. 여기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은 이유는 우리 left라는 요 함수요. left 친구가 left도 있지만 right도 있고 mid도 있죠. 이런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는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그 값은 무조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left 함수로 내가 왼쪽에서 네 글자 꺼내 달라 그러면 요만큼의 값을 이제 꺼내 올 텐데 이 값들을 싹 다 얘가 이제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가지고 온다고요. 해서 뒤에서 이제 문자 2019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내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이거는 잘못 문제를 푼 거예요. mid, left, right 이런 함수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텍스트라 그랬죠.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숫자 2019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자 1이 있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된 이런 이제 문자 1이 있고 그냥 숫자 1이 있어요. 얘랑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문자 1과 숫자 1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해서 내가 여기서 값을 추출해내면 그거는 무조건 문자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자 2019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숫자 2019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 작업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 세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본 작업 세 문제의 끝이요.